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지역의 후보들도 모두 이른 아침부터 거리로 나섰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각 당 후보들은 출정식과 합동 유세에 나서며 표심을 잡기 위한 13일간의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첫 소식 성용희 기자입니다. 굵은 빗줄기가 이어진 선거운동 첫날, 국민의힘은 첫 유세 장소로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선택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약대로 국회가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면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호기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충청 전성시대를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어갑시다, 여러분. 민주당은 대전 은흥정이 거리를 찾아 대전 7개 국회의원 선거구 후보와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가 함께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언급하고 책임을 묻는 총선이 돼야 한다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됩니다. 국정 기조를 바꾸도록 4월 10일 심판의 학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은 대전에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당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새로운 미래는 오영환 총괄 선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대전을 방문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중앙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전통시장을 찾아 합동 유세에 나서며 거대 양당을 무너뜨릴 대안으로 선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다 방탄정당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그게 귀당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대전을 찾아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하는 데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20개 선거구에 출사표를 낸 후보는 모두 60명. 표심을 얻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치열한 쟁탈전이 시작되면서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22대) 총선 선거구별 후보자를 소개하는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현역인 김종민 의원의 탈당과 선거구 변경으로 무주공산이 된 논산, 계룡, 금산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을 배출한 논산, 계룡, 금산. 하지만 이어진 대선과 지선에선 국민의힘의 표를 몰아줬고, 현역인 김종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뒤 출마지를 변경해 민심의 향배가 주목되는 지역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논산시장을 3번 연임한 황명선 후보가 일찌감치 전략공천을 받았고, 국민의힘에서는 육군 대장 출신인 박성규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저희 이런 12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이런 경험과 역량, 황명선이 가면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든다. 그래서 자치분권 전도사, 대변인. 공직자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체득화가 돼 있어야 되거든. 이것이 저는 체득화돼 있다라는 것. 민주당 황명선 후보는 농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의원이 되겠다며 농산물 가격 안정제 법제화를 1호 공약으로 내놨고, 농산물 가격 안정제, 폭락해도 최소한 땅값, 노동력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국가가 책임 있는 역할을 법제화하겠다. 국민의힘 박성규 후보는 떠나는 청년을 잡기 위한 일자리 대책으로 국방, 군수 산업벨트 조성을 1호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국방산업의 메카가 되는 게 논산이 살 길이죠. 그럼 국방산업의 메카로 가는 첫 번째 과목이 뭐냐?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겁니다. 지역 현안 중 하나인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에 대해 황명선 후보는 이재명 당대표의 육사 안동 이전 공약은 지난 대선으로 끝난 것이라며 논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한테도 대표께서 말씀을 줬는데 그 공약은 지난 대선으로 끝난 것이다. 황명선이가 앞장서서 만들어라. 제가 앞장서서 국회의원 되면 육사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임에도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문제지 우리만의 생각 가지고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진지하게 국방부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또 서울시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이 밖에도 논산, 계룡, 금산에는 무소속 이창원 후보가 출사표를 내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지역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대전 유성구을 법정토론회가 내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됩니다. 내일 저녁 7시 40분부터 방송되는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민의힘 이상민, 새로운미래 김찬훈 후보가 참석해 연구개발예산 복원과 과학기술정책개발청 설립, CTX 알파 교통망 구축 등 공약 발표와 검증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예년보다 춥지 않았던 겨울 날씨 탓에 봄도 일찌감치 찾아올 거라 예상했지만 최근 잦은 비와 함께 때 아닌 꽃샘 추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벚꽃 개화도 늦어지면서 당장 이번 주 열리는 벚꽃 축제마다 말 그대로 벚꽃 없는 벚꽃 축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벚꽃나무 1000그루가 자리한 공주 계룡산 벚꽃길. 벚꽃 명소답게 올해도 축제가 시작됐지만 정작 벚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활짝 핀 꽃 대신 나무마다 간신히 꽃망울만 맺혀 있습니다. 엄청 많이 펴갖고 작년에는 마지막에 꽃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안 펴서 꽃이 없네. 꽃이 안 피니까 손님 사람이 없어요. 전국에서 가장 긴 벚꽃길로 알려진 대청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벚꽃 축제를 앞두고도 분홍빛 꽃물결은 보이지 않습니다. 벚꽃 축제 한다고 그래서 일부러 여기 찾아왔거든요. 걷기도 하고 벚꽃도 보고 그랬더니 꽃도 안 피고. 요 며칠 기온이 오락가락하며 꽃샘 추위가 이어지다 보니 개화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진 겁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벚꽃이 일찍 핀다는 기상 예측에 축제를 한 주 앞당겨 잡은 자치단체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꽃샘 추위, 그리고 잦은 이런 비, 또 이런 저온 현상이 계속 발생돼 갖고 사실 꽃이 피어야 되는데 아직 안 펴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애로가 좀 있습니다. 벚꽃은 축제 개막 이후인 이번 주말 이후에야 필 걸로 보이는 가운데 천안과 금산 등 일부 지역은 당초 일정을 일주일가량 미뤄 다음 달 벚꽃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내일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충남에 관심 단계 황사 위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몽골 고원 쪽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면서 내일 충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대전과 세종은 나쁨 수준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탄소 제로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인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개발 경쟁이 세계적으로 치열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태양전지 제품 양산에 앞서 제조 공정과 성능 시험을 돕는 연구센터가 대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강화 유리에 태양전지 소자로 된 셀 70여 개를 부착해 태양광 모듈이 완성됩니다. 가로 2.4m, 세로 1.3m로 모듈 한 장의 출력은 670W, 하루 2.3kWh의 전기를 만들 수 있어 넉 장이면 4인 가족이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전기 공급이 가능합니다. 내년 초면 석탄을 제치고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 최대 에너지 공급원이 될 거란 전망 속에 국내 태양광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기술을 갖추고도 태양광 산업을 독과점한 중국과의 단가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에 태양전지 제품 양산 전 제조 공정과 성능을 시험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센터가 대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50메가와트급 태양전지 제조 라인과 100메가와트급 대면적 태양광 모듈의 시제품 생산 라인을 갖췄고 태양광 소재 부품 장비 등 모든 부문의 개발 검증을 돕습니다. 최고의 연구원님들과 함께 같이 사전 양산 테스트를 함으로써 좋은 높은 품질의 제품을 시장에 제공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용 실리콘 태양전지는 물론 차세대 태양전지 라인들도 구축했습니다.
원천 연구뿐만 아니라 또 인력 양성이나 국제 협력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도 다 함께 모여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리콘 태양전지와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결합한 텐덤 태양전지 기술까지 확보하면 전 세계 태양전지 산업을 이끌 전초 기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박장원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각종 민원을 접수하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불편이 컸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이런 서류 제출 과정을 없앤 정책을 전면 도입해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 절감에 나섰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출산 후 받는 아동수당 등을 신청하는 행복출산 정책. 그동안은 신청하려면 민원인이 출생기록 등이 담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세종에서는 증명서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장려금 신청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등 100여 개 서비스 신청에도 적용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정보를 주고받아 중복으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구비서류 제로화 정책이 전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맨날 서류 떼고 다니면 시간도 부족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자동화된다 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너무 편리하죠. 다만 기존에는 민원인들이 제출하던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하는 만큼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자동화되면서 오히려 공무원들의 일손이 더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아서 초기에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국민도 그리고 공무원도 더 편해질 것이다. 정부는 세종시 시행 결과를 토대로 주거와 출산 지원을 시작으로 모든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는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모든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수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정보 표방 속에 공공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구비서류를 없앤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KBS 대전방송총국 3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KBS 대전총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22대 총선의 공정한 보도를 주문하고 의대 중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데 KBS가 공론장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종혁 총국장은 선거 보도의 공정성과 중립성뿐 아니라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찾는 데 공영방송의 역할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대 친모가 1살 배기 아들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공범 2명과 검찰이 각각 항소했습니다. 다만 친모는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아이가 차 안에서 낮잠을 오래 자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친모와 함께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은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탈모가 생겼다며 질병관리청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6달 사이 3차례에 걸쳐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탈모가 시작됐다며 질병관리청을 수차례 찾아 직원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미리 준비해간 휘발유로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앞서 대전시청과 관할 보건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충남 지역 권역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천안 단국대병원과 논산 백제종합병원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그간 충남의 권역 책임 의료기관은 대전 충남대병원이 맡아왔었지만 앞으로는 천안 단국대병원이 담당하며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는 논산 백제종합병원이 지정돼 지역 필수 의료를 맡게 됩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고난도 필수 의료와 중증 응급 환자 등에 대한 지역 공공의료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추진 중인 국제 정원 도시 박람회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세종시는 오늘 관련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정원 속의 도시, 미래의 수도를 주제로 주제존과 정원존 등 4개 존으로 나눠 박람회를 진행하는 안을 선보였습니다. 세종시는 도시 전체를 박람회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옥상 정원이나 이응다리 등과 연계한 정원 자원을 꾸준히 개발할 계획입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올해 세종시 신도심에 공동주택 4,704가구가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